자, 그래서 이제 발열로 가야겠다. 정종의 이제 발열. 발열이라는 건 열이 나는 거죠, 그죠? 열이 난다, 열이 남, 뭐 이런 얘기였죠. 열이 왜 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놈은 처막 끝에 서린 연기를 따라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밤 소리 없이 도치법 쓰여 있고요, 그죠? 도치법에 쓰이면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강조죠. 도치 된 놈이 강조니까 포도순이 기어나가는 밤이래요. 그걸 강조하네. 그럼 포도순이 기어나간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자연은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 밤입니다. 편안한 거야. 근데 애가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아픈 걸 더 부각할 수 있겠죠. 자연은 고요하고 한적한데 애는 너무 아파요. 그런 설정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좀 긍정은 애가 아픈 거와 대조되면서 강조되겠지? 가뭄은 땅에 스며든 더운 기미 등에 설이 나니 훈훈히. 그러면 이제 아이의 몸에서 땀이 나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더운 기미 등에 설이 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간 걸침이 되어 있다, 그죠? 행이 걸쳐 있어. 훈훈히. 이 애 몸이 또 달아오르노라. 거기에 줄 쳐볼게요. 이 애 몸이 또 달아오르노라. 줄 치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도 똑같은 거 있어. 똑같은 게. 감탄사 쓰면서, 이 애가 쭉 나왔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군요. 그러면 다시 다섯 번째 줄. 이 애의 몸이 또 달아오른답니다. 열이 나는군. 그래서 발열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애 몸에 열이 나니까 어떻게 되게 안타깝겠죠?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자신이 아팠으면 하는 거겠지. 가쁜 숨을 드네 신혼이 쉼표 박나비처럼 쉼표. 이 쉼표는 아마 아이의 숨가쁜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죠. 그죠? 애가 숨가뻐하는 모습을 쉼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 가만히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줄쳤던 유사한 통사구조 위쪽에는 경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그 아이가 열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에 줄에서 밑에는 다시 경치입니다. 경치가 나오다가 아이가 열나는 모습 나오다가 경치로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네. 계속합니다. 가녀린 머리 쉼표 주사 찍은 자리에, 주사 밑에 해석 나왔죠? 그죠? 아마 열날 때 붙이는 건가 봐. 주사 찍은 자리에 또 쉼표.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중얼거립니다. 강조하는 거겠죠. 뭐라고 중얼거리겠어? 애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막 하겠죠. 그죠? 그 얘기 나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신 교도와 같이 하나님 부처님 다 찾기 시작하는 거야. 애만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얘기겠지.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챈답니다. 애타게 보탠다는 거죠. 애처롭게 보태나봐. 불도 약도 없는 밤 아늑한 하늘에 별들이 참벌 나르듯 한답니다. 별들이 참벌 나르듯 한다는 건 벌이 왱왱하고 날아다니면 아주 혼잡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혼잡스러운 모습인가 봐. 나의 혼잡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러면 했으니까 한번 정리나 한번 해보자. 자연은 되게 아름다운데요. 애는 좀 아팠어요. 자, 뭐 있냐면, 포도순이 어떻게 써? 기어 나오는 밤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밤이야. 아주 고요한 밤입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속성이었어요. 아주 한적한 밤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밤인가 봐. 그런데 그 반대로 나의 아이는 어땠어요? 열나고 있었죠? 그죠? 직접적으로 발열이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의 발열 중이고요. 열이 지금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애가 어떻게 써? 가쁜 숨결이라고 했죠? 가쁜 숨결이라고 했으니까 되게 호흡이 가쁜가 봐요. 애가 아프다고요. 그럼 애가 아프면 어떻게 써요? 부모로서 어떻게 되게 혼란스럽겠지. 그러면서 온갖 신들은 다 불러댑니다. 마치 다신교를 믿는 것처럼 온갖 신들을 다 불러. 그럼 나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별들이 참벌 날 듯한데요. 별들이 참벌 날 듯한답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의 어떤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지용과 관계된 건 모더니즘 요거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쪽에서 나왔던 것은 유리창이 나왔다고 했죠. 정지용의 유리창이 나왔어. 유리창 1.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유리창은 만남과 단절의 이중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유리창을 통해서 뭐 하냐면 외롭고 황홀한 심사위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리창은 한마디로 외롭고 황홀한 마음이 있대요. 심사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요, 왜 외로운 마음이고 나는 왜 황홀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황홀했어요? 그렇죠. 죽은 아들을 만났으니까요. 나는 왜 외로운데요? 그 죽은 아들과 어떻게 써? 그 유리창 때문에 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단절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만남과 단절의 이중성을 가졌군요. 뭐가? 유리창이라는 게. 아이씨. 요게 어디 있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더라. 심사예요. 심사가 뭐야? 심사, 마음. 이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심사는 마음. 다음 가재미로 가자. 가재미. 원래 표준어는 가자미입니다. 가자미. 시니까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지. 그죠? 가재미고요. 아, 문태준이 실렸구나. 어머, 우리 문태준 우리 한번 했는데. 자, 그러면 요 문태준이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하자. 가재미 배우기 전에 문태준은 뭐가 나왔을까 봤더니 뭐 나왔냐? 자, 문태준 작품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뭘 볼 거냐면 어물전에서 뭘 봐요? 어물전에서 개조개를 봅니다. 근데 개조개가 이 조개가 조개 껍질을 꽉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열고 바깥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그 조개의 발이냐 그거? 조개의 발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그거를 이렇게 톡 터치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발이 막 움직이지 않죠? 쓱 들어오죠? 쓱 들어오죠? 자, 그것을 봅니다. 아, 저 개조개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으면 맨발일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호화롭게 살았다면 신발도 입고 있을 텐데 맨발인 거야. 그래서 얘는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해서 내가 연민의 마음으로 그걸 살짝 터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 그게 쓱 들어오는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너 너무 힘겹게 사는구나, 오늘 요즘 사는 게 어때? 라고 나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걔가 어떻게 써? 싹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래서 아팠고 저래서 아팠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쓱 삼키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맨발을 가슴에 묻는 묻었어요. 개조개입니다. 즉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힘겨움을 얘기하고요. 맨발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삶의 힘겨움을 갖습니다. 삶의 힘겨움. 그 다음에 가슴에 묻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속으로 삼키는 겁니다. 속으로 인내한다, 뭐 삼킨다 이런 모습이야. 근데 이렇게 삶에 힘겹게 살아가면서도요,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이 어물전에 개조개만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야? 뭐가 또 그래? 새가 부리를 어디다 묻어요? 부리를 가슴에 묻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새도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너무 힘겨웠나 봐. 그러니까 되게 힘겨울 텐데
위로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서 새가 고개를 저으면서 부리를 자기 깃 속에다 딱 집어넣는 거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이 시는 끝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저런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 다 어때요? 힘겹게 살아가는 거야. 그죠? 하지만 힘겹게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스스로 인내합니다. 스스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마치 뭐처럼? 어물전의 개조개처럼. 제목은 뭐예요? 맨발일까요? 어물전 개조개일까요? 맨발이야? 맨발입니다. 누구 건데요? 문태준입니다. 요 작품이 하나 실렸네. 그래서 요 작품은 바로 뭐냐면 유추의 방법을 이용한 시들이 묶여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 그럼 쟤와 함께 세트가 있군요. 뭐? 야, 여기 지우개 내가 놓지 않았냐? 어디 갔냐? 이거 먹었지, 시켜. 희한하다. 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쟤와 함께 세트로 나온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태준의 맨발처럼 유추의 방법을 이용한 시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를 통해서? 꽃가군요? 뭐요? 떡이 아니라 배추입니다. 배추. 배추. 자, 배추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한번 떠올릴 겁니다. 배추는요, 처음에 나오면서 잎이 막 계속 겉으로 막 쌓이죠.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생겼다가 배추가 이렇게 생겼다가 또 이렇게 쌓이고 잎이 생기고 잎이 생기고 잎이 생기고 잎이 생기고 잎이 생기고 이렇게 배추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져. 그런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겉잎, 너는 태어날 때부터 속잎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자랍니다. 뭐 쌀하고 또 자라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 스스로 선택합니다. 내가 겉잎이 되어줄게 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겉잎이 스스로 선택해서 바로 누구를 배려하는 거야? 배려하고 희생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죠? 누구냐면 속잎을. 근데 이게 이미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바로 스스로 선택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요? 이 겉잎이 되는 순간 어떻게 써? 벌레나 이거 외부 벌레나 또는 뭐 나비나 이런 애들한테 몸을 내어줍니다. 벌레, 나비에게 몸을 내줍니다. 그래야 어떻게 써요? 얘가 어떻게 해서 속으로 파고들지 않죠? 나를 먹어라. 나를 잡수세요. 나 하나로 만족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 속잎이 어떻게 써? 속이 차오릅니다. 속이 차오른다는 건 이제 배추 보시면 앞에 까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어떤 성숙하죠? 제 겉잎에 저런 희생이 없었다면 배추의 속잎이 저렇게 차오를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배추의 희생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네요.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삶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어떻게 써요? 희생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희생과 배려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이거의 제목은 뭐죠? 뭐라고요? 빌려줄 몸 한 채였죠. 빌려줄 몸 한 채. 누구 거? 그렇죠. 김선우입니다. 김선우의 빌려줄 몸 한 채고, 결국 바로 이 겉잎이 바로 뭐였어? 얘가 빌려줄 몸 한 채였군요.
어디? 그러면 이제 우리에서 문태준의 가자미로 가볼게요. 가자미. 드디어 이제 다시 가자미로 가는구나. 가재미. 표준어는 가자미인데요. 상관은 없고요. 읽어볼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데 산소 마스크를 쓸 정도니까 아주 좀 위중한 상태죠. 위독한 상태겠죠. 그죠? 위중하던가 또는 위독한 상태네. 그 다음에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죠.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하면 뭐 따라다니는 말 사실성이 뭐 부각단 둥 뭐 이딴 말 쓰면 되겠지.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가재미가 누구였어? 그녀였군요. 가재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넙죽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눈은 어디 있대요? 눈은 이쪽에 이렇게 몰려 있답니다.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이제 가재미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근데 누나가요. 여기 그녀가 실제로 그 문태준이요. 가족 친척 중에서 누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를 썼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누워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얘는 어떤 설정이냐면 이쪽에 있는 눈이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게 붙어 있는 거 마치 뭐처럼 가재미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얘는 어떻게 써? 양쪽 눈이 이렇게 눈이 양쪽에 있으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데 이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어디 있어? 이쪽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두 눈이 삶과 죽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면 눈이 한쪽으로 쓱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그녀는 뭐밖에 안 보여? 죽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삶이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가재미라고 빗댑니다. 또 갈게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어이? 두 번째 줄에도 누워 있다, 세 번째 줄에도 누워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반복은 운율과 강조라고 그랬죠. 그죠? 운율이 느껴지는 거네. 다소 산문시처럼 보이는데 운율이 느껴지게 이런 설정을 했구나. 그러면 강조는 뭘 강조해? 말 수식하면 되겠죠. 그녀의 위독함을 강조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습니다. 일종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죠.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러면 내가 그녀 옆에 가재미로 누웠다고 했으니까 앞에 가재미가 나겠지. 내가 그녀에게 눈길을 이렇게 되겠잖아. 그러니까 앞에 가자미가 나, 두 번째 가자미가 그녀겠죠. 내가 그녀에게 눈길을 건네자. 일종의 위로겠죠.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냅니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웁니다. 눈이 한쪽으로 붙었으니까 한쪽 방향밖에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녀는 뭐만 바라보고 있다? 죽음만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이제는 죽는다는 걸 아니까 눈물이 얼컥 났나 봐요.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물결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녀가 지금은 암투병하면서 죽음에 임박해 있지만 그녀도 젊은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젊은 시절을 회상해요.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되다니 뭐 이런 거겠지? 좌우를 흔들며 동그라미 칠게요. 어떤 생동감이 있는 거죠. 좌우를 흔들면서 산다는 건 물고기가 생동감을 가지고 있는 거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립니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오솔길 세모쳐 볼게요. 그녀가 살아온 길은 오솔길이래. 조그마한 길이죠. 조그마한 길. 그러니까 흡족하고 아주 풍족하게 산 사람은 아닌가 봐. 좀 가난하게 살아왔나 봐요.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다. 그것도 세모쳐 볼게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고 뭐 밥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국수를 삶아 먹었다는 걸 봤을 땐 가난이겠지. 그러니까 그녀는 되게 좀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좌우를 흔들며 살았대요.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생동감 있게 살았던 게 그녀인가 봐.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떠올립니다. 담이 없는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잎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졌답니다. 그럼 폭설은 나의 허리를 굽게 만드는 거니까 세모처이겠죠.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생동감 있게 살았어요. 근데 때로는 폭설같이 어떻게 해서 좌절감을 주는 것도 있었나 봐요.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합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집니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한쪽밖에 못 본다는 걸 난 알아요.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습니다. 교감하고 싶은 거죠.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답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뭐 시끄럽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고마워 이런 것도 아니죠? 눈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네요. 그죠? 서로 교감하고 있는 내용이겠구나. 그래. 그러면 얘도 상황을 해보자. 자, 이놈은 화자가 얘는 나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볼 거냐면 가재미를 바라보겠죠. 가재미를 바라봅니다. 가재미는 누구냐면 얘가 그녀죠. 그녀고요. 근데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는 뭐 됐어요? 위독한 상태겠죠? 그죠? 위독한 상태예요. 위독해요. 위독하거나 어떤 위중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재미의 상태는 일단 세모입니다. 위중한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바라보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녀의 삶을 회상하죠. 그녀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럼 그 회상의 내용이 뭐냐? 그녀의 회상 내용은 그녀는 가늘은 국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늘은 국수를 먹었다고 했고요. 오솔길에 살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됐지? 뭐도 있었지? 폭설. 때로는 폭설이 내렸다고 그랬죠? 폭설. 이런 건 전체적으로 그녀에게 삶이 어떻게 만만치 않았어요. 힘겨운 삶이었네요. 하지만 이런 힘겨운 삶에서 항상 엉엉 울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얘가 뭐 했어? 좌우를 흔들며 살아갔답니다. 좌우를 흔들며 살았대요. 나름대로 생동감 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녀의 삶을 떠올리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지만 어떻게 해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자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회상해서 다시 회상해서 내려와서 내가 그녀 옆에 나란히 누웠더니 그녀가 산소 마스크를 낀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물을 적셔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나와 그녀와의 교감이겠죠? 그녀와의 교감이 이루어졌네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서로의 상태를 짐작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얘기였군요. 뭐 슬퍼라. 가재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를 풀어주셔야 하냐면 1번부터 7번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풀어주십니다. 1번부터 7번. 1번부터 앞에 것도 풀어줘야 돼. 앞에 거는 이미 영상에 올라갔으니까 1번부터 7번 쭉 풀어줍니다.